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네. 축구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전반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후반전에 들어서 만약에 승기를 잡고 있다면 진짜 이 승기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고 있다면 이걸 역전할 수 있는 팀이 있는지에 따라서 강팀과 약팀이 구분이 되거든요. 이걸 시장에 적용해보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약체죠. 네. 사실 후반에 힘을 내주고 끝까지 그 체력을 유지하고 나눠갈 수 있는 게 바로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후반전에 약한 움직임을 참 많이 보여줬었고요. 요 며칠 한 2거래일 정도는 후반에 좀 강하게 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지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력을 채워서 힘차게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시장에 대한 면밀한 전략 챙겨볼 거고요. 또 다양한 기업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키워드 확인해보면서 시장 분위기, 이슈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꼽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조국 테마주도 오늘 좀 핫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핀이랄지 이건 항상 있네요. 제 옆에 항상 추석 연휴, 휴장. 예, 네. 휴장 이렇게 했고. 박민영 앵커는 어떤 거 눈에 띄세요? 다 눈에 띄네요. 저희들의 키워드가 오늘 상당히 궁금한데 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니?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 워딩 자체가 되게 슬프지 않아요? 저도 이걸 쓰면서도 슬펐는데 외국인들이 시장을 진짜 사질 않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시장 자체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 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세가 좀 유독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월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딱 3거래일 빼고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한 3조 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시장 중에 하나고, 그런데 워낙 뭐 불확실성들이 많고 국내 자체적인 불확실성들이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대신 좀 사주고 있긴 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8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측에서 산다고 한들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장 지수 자체도 뭐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면서 장 후반에 좀 힘 빠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사실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어필됐던 게 값이 싸다. 싼 네. 매력은 그래도 어필이 됐었었는데 사실 예. 시장이 너무 불안해지면서 그 매력마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거 볼까요?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좀 슬프게 읽혀지더라고요. 남의 나라 경제가 좋아서 이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개별 기업, 국내에서 무슨 이슈가 있고 큰 모멘텀이 있어서 빵 떠주면 좋은데 좋죠. 네, 사실 이번 이슈는 중국 소비주 얘기입니다. 오늘장 올라가는 쪽 보면 화장품, 뭐 면세점 관련주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네. 이들의 상승 요인을 들여다봤더니 일단 중국에서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조업 PMI가 50.4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 중국 소비 괜찮을 거야. 그럼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써주는 쪽이 어딜까? 한국 면세점 혹은 카지노,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그러한 이유 속에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이 참 주구장창 국내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는 또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AVCNC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화장품주 강하고 면세점주 함께 올라갑니다. 관련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꼽아봤어요. 뭐 남의 나라여도 좋으니까 주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면세점주 확인을 해봤고 요거는요. 들어와 약간 이 대사 싸우는 알죠? 들어와. 느낌. 들어와. 이거 알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 네. 마감인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KCJ랑 애경그룹만 공식적으로 인수 참여하겠다 밝힌 상황이었는데 미래에셋 쪽에서 나왔죠? 그렇죠. 네. 미래에셋대우가 현대산업개발이랑 컨소시엄 맺어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 피인수 업체 입장에서는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러면 또 누가
후보자로 인수 후보자로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주식 시장에서 보더라도 인수업체보다는 피인수업체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다 보니 오늘장에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어요. 2% 뭐 인수 후보이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연말까지 봐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이번 이슈가 있다 보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한번 짧게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6%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장중에 뭐 5%대 그리고 고점으로는 9%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까지 봤고 마지막 거 제가 오늘 기분이 슬픈 건가요?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슬픈 건가요? 그러네요, 좀. 하루살이였나? 이거는 어떤 종목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시간대 얘기 나눠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교육주 핫하다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메가 MD, 메가 스터디, 비상교육, 청담 러닝 줄줄이 모두 다 이 하락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니 아니면 이대로 눌러 앉는 거니. 사실 이거는 어제 근데 우리가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짧은 이슈나 뉴스들 때문에 오른 거니까 변동성은 주의하라고. 조심하셔라. 그런데 네. 하루 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오늘은 또 이 4% 정도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주 전반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제는 교육 관련주 하면 거의 다 상승하는 종목이 먼저 보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메가MD, 디지털 대성, 비성교육, 그리고 NA능률 줄줄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이러한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이들 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모멘텀은 잘 체크해보자라는 어제 권대리의 의견도 있었던 만큼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종목들 봤네요. 이렇게 키워드 살펴봤고요. 투자 의견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DB금융투자 압구정 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예,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지수 자체도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수급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매도세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8월 달에 이제 집중 매도가 있었고요. 이 매도 이후에 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수도 간간히 보이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 매도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과매도된 부분을 서서히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져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그 중간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막 급격한 하락 변동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제 최악은 지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종목별로 한번 투자 의견 말해볼까요? 네, 중국 소비주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올라가줄 때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만큼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중국 지표 개선 하나로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어찌 의견을 주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이제 모멘텀만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반면에 가격 메리트가 또 있죠.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려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됐고 이게 더 오버슈팅해서 이제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중국의 8월 그 PMI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죠. 뭐 그래서 반발이 진행되는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주가 막 급격한 상승을 연속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뭐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섹터도 다 비슷비슷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다음 뭐 조정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서둘러서 겁먹고 뭐 도망간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중국 PMI 뭐 지표의 개선과 더불어서 또한 이제 지소미아를 이제 뭐 중단하면서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또한 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은 뭐 최악이 지나간 상황에서 뭐 굳이 서둘러서 이제 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그 과매도된 부분을 해소하는 뭐 그런 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행 호텔 쪽에 이제 호텔 신라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주 중에서 클리오라는 업체가 뭐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클리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뭐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호텔 신라와 클리오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론 재무 상황 안 좋고 여행 쪽으로도 물론 좀 안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만약에 인수 후보자가 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면 피인수 업체로서 갖는 어떤 약간 단기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 여행업체란 또 이제 일본 보복으로 인해서 여행업체들의 어떤 무료들이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뭐 이들을 이제 뭐 전망 자체를 좋게 놓고 오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인수 관련해서 얘네가 이제 과거에 급등하고 뭐 대형주인데 연속 상한가 갔던 뭐 전적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대기업 쪽에서 아시아나 쪽 인수에 좀 현재까지는 좀 무관심한다라거나 혹은 뭐 눈치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듯 보여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발 악재로 인해서 여행 산업 뭐 전반적으로 악재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것 또한 이제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와 자회사를 이제 통매각 쪽으로 이제 뭐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분리매각 쪽으로 이제 여의치 않게 가게 된다라면은 뭐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는 뭐 있을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라든가 어떤 전망치에 대한 기대가 지금 좀 많이 희석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테마로 이제 보는 게 맞겠죠. 대형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여행업체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대를 형성한다라면은 단기 어떤 테마성 반발을 노리는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 정도로 접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장기 투자는 조금 이제 보류하시고 차후에 이제 상황 봐가면서 접근하시고 단기 접근은 좀 이제 수익 개념 한 1, 2주 그 관점에 매매 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는 사실 뭐 기댈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일단 이번 이벤트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짧게 치고 움직여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가격은 충분히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